네, 친구들,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인데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제 문단의 짜임에 대해서 배웠어요. 문단이 어떻게 짜여 있나? 그래서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이런 거 배우고 문단이 있으면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을 찾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직접 문단, 그러니까 글을 써볼 거예요. 한마디로 글. 근데 우리가 이제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 배웠으니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 78쪽 바다에서 얻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다에서 얻는 것. 그래서 물고기, 석유, 소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비행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중심 문장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뒷받쳐주는 문장을 써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 보면 뭐 공으로 하는 운동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축구, 피구, 농구, 뭐 배구, 탁구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공으로 하는 운동에서 갑자기 뭐 수영은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달리기는 어쩌고 저쩌고 공으로 하지 않는 이런 운동들을 말하면 안 되겠죠. 한번 교과서 보면서 중심 문장 그리고 뒷받침 문장 조금씩 써보면서 연습을 먼저 하고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한 문단 전체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을 이용해서 다 쓰는 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친구들 78쪽 1번 보기 보면요. 이렇게 글을 쓰기 전에 마인드맵으로 글 쓰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봤어요. 바다에서 얻는 것 해가지고 첫 번째로 물고기, 두 번째 석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얻는 것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 문장 우리는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트를 이제 쓰고 싶은 걸 썼죠. 소금, 그리고 뭐 석유, 그리고 물고기. 그래서 이제 뒷받침 문장 3개를 쓸 건데 1. 소금에 대해 썼죠. 소금. 그럼 두 번째 2. 뭐에 대해 썼죠? 네, 석유 얻을 수 있습니다. 석유에 대해 썼어요. 그럼 3번. 마지막은 뭐에 대해 써야 될까요? 네, 물고기에 대해 써야겠죠. 뒷받침 문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뭐 물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네, 두 번째 보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공으로 하는 운동에 대해서 나왔어요. 공으로 하는 운동엔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이렇게 피구도 있네요. 색깔 좀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공으로 하는 운동의 중심이겠죠.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1번. 중심 문장 이렇게 써있죠. 공으로 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해주는 거죠. 1번 축구. 축구는 발로 공을 차서 골대에 넣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피구는 공을 던져 상대방을 맞추는 거예요. 피구 3번 있으니까 2번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농구에 대해 나오는 거겠죠. 뭐 농구는 공을 튀겨서 골대에 넣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79쪽 2번 한번 볼까요? 2번 보면은 여자친구가 무엇에 대해 글을 쓸지 상상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 쓸까 이렇게. 선생님도 만약에 글을 쓰면은 어떤 거를 쓰게 될지 어떤 것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은지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 이제 상상을 보니까 뭐 자석들의 종류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곤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곤충들의 종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이 생각해 본 게 여러 가지 뭐 놀이 뭐 우리가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놀이 아니면 학교 체육 시간에 할 수 있는 놀이는 무엇이 있다. 아니면 우리 주위에는 어떤 직업이 있다. 직업 소개. 그리고 또 뭐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엔 뭐뭐가 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은 누구누구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먼저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쓸지 생각해 봐야겠죠. 79쪽에 3번에 자기가 글 쓰고 싶은 것. 그러니까 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것을 먼저 써보세요. 3번에. 그리고 4번은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요즘엔 거의 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뭐 도서관에서 책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이제 검색하는 게 빠르겠죠. 자신이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 글 쓸 거를 정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료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80쪽, 81쪽 여기는 이제 자기가 쓸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 하나 써보고 그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으로 문단을 글을 쭉 써볼 거예요. 이번에는 80쪽 자신이 쓸 내용, 우리 친구들이 쓸 내용 정했잖아요. 그래서 쓸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될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써볼게요. 직업. 우리 친구들도 다른 거 써도 되는데 다른 거 쓰는 게 좋은데 진짜 생각나는 게 없다 하면 직업이겠죠. 직업에 몇 가지가 있나요? 진짜 수많은 직업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직업 하나 뒷받쳐주는 거,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거 하나,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 글을 길게 쓰려면 이렇게 다섯 번째, 뭐 여섯 번째도 쓸 수 있겠죠. 뒷받칠 때 직업, 이렇게 직업에 대해 쓸 거예요. 선생님 문장. 중심 문장. 여기서 연필 친구가 말하고 있죠.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 문장으로 삼아야 해. 뒷받침 문장에서 중심 문장의 내용을 잘 알려주는 예를 들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 문장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은 직업이라고 했으니까 뭐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중심 문장을 나타냈었는데 뒷받침 문장 넣어서 한 문단으로 글을 써볼 거예요. 아까 선생님은 뭐에 대해서 쓴다고 했죠? 글을? 네, 직업에 대해 쓸 거예요. 그럼 직업에 대해서 첫 번째 중심 문장 앞에 나오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중심 문장 쓰고 이제 뒷받침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가지만 써도 되고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 길게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 정확하게 생각해서 쓰면 되겠죠. 한번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글을 잘 쓸 수는 없어요. 선생님도 글을 진짜 못 쓰거든요. 근데 지금도 연습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꾸준히 글 쓰는 연습을 해보고 중심 문장 그리고 뒷받침 문장을 생각해보면서 써볼게요. 다시 한번.